10대 자녀를 위한 지혜. 늘 새로운 도전장을 들이밀면서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10대가 된 자녀들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지옥에서 막 나타난 괴물같이 보일 만큼 무서운 것이 10대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10대란 본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덜어는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힘 안 들이고 10대를 통과하는 일은 없다는 사실만 알고 대처해도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10대를 위한 필수 원칙들을 따른다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폭주하는 자녀와 더불어 어두운 터널을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족, 학교, 공동체와 안정적으로 결속되어 있다고 느끼는 자녀일수록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낮다고 합니다. 훈육은 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나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고 그것을 친절하고도 단호하게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동참시켜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10대가 된 자녀는 결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협하는 법, 팀의 일원으로 일하는 법, 협상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집안의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즉, 자녀는 자신의 집, 자신의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궁극적인 거부권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하라고 직접 말하기보다는 자녀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고 자신이 인지하고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털어놓게 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단, 이 원칙이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침실과 서재를 따로 갖고 싶다고 해서 무리하게 증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공간을 어떻게 바꿔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자녀의 의견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자녀는 점점 커가면서 의사결정 내리는 훈련을 하고 의논의 대상이 되고 보다 어른처럼 대접받아야 합니다. 10대 자녀들을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대우할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는 더욱 좋아질 것이며 자녀가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행동하도록 이끄는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자녀의 방을 뒤지지 말아야 합니다. 10대가 된 자녀는 부모가 알고 싶지 않은 나쁜 짓을 합니다.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성 친구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설 수도 있고 부모 몰래 담배도 피울 테고 포르노 잡지나 야동도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아이의 침대 밑을 뒤지거나 비밀일기를 훔쳐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녀는 지극히 정상적인 10대일 뿐입니다. 10대들이 할 만한 그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면 상황이 심각해져서 진짜 문제가 되었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사실대로 말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침대 밑을 뒤지거나 일기장을 훔쳐보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가 강화되는 이득을 얻을 것입니다. 자녀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준 사실과 큰 간섭 없이 10대로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줄 만큼 현실적이고 현대적인 관점을 견지해준 사실에 대해 부모를 존경할 것입니다. 직접 말로는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고함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녀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가 도움을 청하러 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두말할 나위 없이 자녀를 돕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찾아와 고백하리라고 확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과거에 자녀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고 판단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고함과 비명을 지르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부모를 실망시킬 수 있느냐고
더 이상 내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는지 아니면 차분하고 진지하게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고함과 비명, 실망감을 터뜨리는 것이 100%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의 이런 행동이 바라는 바와 전혀 다른 역효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에 맞닥뜨린 자녀가 스스로 와서 사실대로 고백해 주기를 바란다면 자녀의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되 절대로 고함을 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합니다. 별로 내키지 않을지라도 자녀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방법은 그 길뿐입니다. 모든 것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자녀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필수적인 교훈 중 하나는 권리와 책임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부모의 일입니다. 자녀는 성인으로 대접받을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에는 어른답게 행동할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권리도 잃습니다. 자녀가 10대가 되면 이 원칙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요구하는 모든 권리에 따르는 책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리에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책임이 따릅니다. 자녀가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려면 이런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대가 없이 무언가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0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과 권리의 관계를 배울 최적의 기회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호의를 베풀되 책임을 면제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자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녀의 선택을 비난한다면 이는 곧 자녀를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대는 상처받기 쉬운 자아의 시기, 자존감이 쉽게 손상되는 시기로 자칫하면 자녀에게 부모가 자신을 꺼리며 심지어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이든 정치든 옷 입는 방식이든 자녀가 어떤 선택을 내리든 부모는 항상 자녀 편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10대의 많은 모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반기를 들고 충격을 주고 부모가 괴로워할 만한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인정과 친절을 바랍니다. 물론 부모로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의존적인 아이에서 독립된 성인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신과 육체 속에 갇혀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도 아직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는 가능한 한 빨리 크고 싶다가도 금세 모든 게 너무 두려워 속도를 줄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자녀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들의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존중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며 상호 존중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가 자기 일에 푹 빠져 있다면 지금 당장 시킨 것을 하길 바라선 안 됩니다. 먼저 예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곧 가야 하는데 지금 하는 게임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하고 가는 거다, 알았지? 친절함과 단호함을 통해 자녀의 존엄과 부모 자신의 존엄, 상황적 요구를 모두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유머 감각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어야 한다고 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웃음이 어떤 상황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와 통하는 유머는 가장 훌륭하고도 즐거운 양육 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전까지 아이에게는 여러 가지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부모에게 화가 나 있고 못되게 굴며
반항적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녀의 개성을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이들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며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집니다. 아이가 할 수 없는 것을 부모가 기대한다면 양쪽 모두 고통스러워질 뿐입니다. 아이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어른에게 도움을 받아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자녀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되고 하나의 개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논리적일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도 더 많이 받습니다. 서로 더 많이 이해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게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의 자랑거리가 되고자 노력합니다. 가정교육에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안목은 마음을 키우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당신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